아까 하던 거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팅하고 QFTPD를 활성화 그리고 키는 것까지 했네요. 그 다음 내용 QFTPD라고 하는 계정 만들 거고요. 이 계정 만드는 거는 MySQL 루트 P 들어가서 서페이지에 있는 거 복사할 거고요. QFTP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이 친구한테 줄 거고, 얘는 로컬 접속밖에 안 되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할 거야. 자, 만들었습니다. 여기선 이제 나가도 되고요. SQL YOG로 갈 거예요. 이거 아니고. 자, 우리가 저장해놨던 거는 가려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못 들어가겠죠? 얘는 삭제하면 됩니다. 다시 새. 이게 코리아 IT 192.168.56.103 그리고 로컬호스트 아니고요. 192.168.56.103 사용자 이름 코리아 IT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포트는 리눅스 안쪽에 있는 MySQL 포트인 3306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연결해 줍니다. 네. 왜 1이래? 잘린 건가? 왜 XSD9이지? 코리아 IT 168.56.103 뭐가 잘못했나? 잠시만요. 여기서는 보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니지, 잠깐만, 이걸 볼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 루트, MySQL, 코리아 IT, 퍼센트 잘 들어가 있는데 왜 막혔을까요? 104 왜일까? 일단은 안 들어가지니까 여기서 일단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거라서. 근데 왜 막혔지? 여기는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좀 한 개씩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 좀 번거로워가지고 제가 SQL YOG를 키려고 했던 건데, (1, 2, 3) 1000 아, 1000 확인 안 했다. 근데 뭐 확인 안 해도 엔간하면 맞을 거니까 일단은 잘 됐나 확인 한번 하고. 문제가 없고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빔 BTC에 얘가 당연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로컬 FTP 설치 해주고, Y
이거 Y 추가해 놓는다는 걸 계속 깜빡하고 있네요. 추가가 되어 있나? 되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설치됐으니까 FTP로 192.168.56.103으로 들어간다. 사이트 1. 들어가지는 거는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파일질라를 켜서 사이트 관리자, 이거는 변경을 하죠. 다 지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3, 여기도 3. 자, 저는 여기까지 들어와지는 것까지, 그리고 이 index.html을 잠깐만, 여기 말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저 폴더를 여기 찾아서 열어보고, 열었을 때 사이트 1입니다.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사실 다른 것들은 당연히 될 거라서 추가 확인을 안 하기는 하는데,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사이트 2. 문제가 없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위치까지는 다 끝난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FTP 설정하고 FTP로 접속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제가 DB 접속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잘 되셨던 분이 다시 했더니 FTP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원인을 찾고 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 보죠. 잠깐 영상 녹화를 멈추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해보고 좀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보고 한 결과 완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은 꽤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한 해결책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FTP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사실 FTP라는 게 우리가 그 뭐랄까 목적이 권한을 축소시켜서 해당 권한만 부여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파일 전송을 목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질러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이 FTP가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FTP 사용을 좀 지양하기는 해요. 파일 전송 시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무에 있을 때 관리하던 사이트도 원래 FTP 방식으로 이제 인사 정보를 받아오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FTP를 사용하지 말라고 막아서 FTP로 정보를 못 받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못 넘어오겠죠. 못 넘어오면 우리 쪽 사이트에서 이게 로그인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인사 정보를 받아온 걸 기반으로 우리가 계정 정보를 뿌려주고, 그 계정 정보를 토대로 SSO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연계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타고 저희 사이트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 정보를 못 받아오니까 이게 달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나 이거 안 들어가진다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을 제가 받지 못한 상태로 로그인이 안 되는 사건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공문이 날라와서 읽어보니 FTP 사용을 막았다. 너네 FTP 쓰는 거 있으면 SFTP로 바꿔라. 이래서 실제로 파일 전송되는 그 과정을 SFTP로 변경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뭐 FTP라고 무조건 보안이 약해라기보다는 이제 연계로 되어 있는 행정망 내에서 연계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포트나 이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태여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차단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파일질러를 쓰면 안 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FTP라고 하는 우리 그 특성, 권한 축소, 그리고 이 해당 권한만 얘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계정 만들고 하는 과정, 이 부분은 실제에서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게 아니면
실제로 경험하실 일은 거의 적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슷한 에러 내용이 나왔지만 만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음,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쓰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라는 글로 다 회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글이 지금 잠깐 사이에 한 열댓 개 정도 읽었는데 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왔던 에러 메시지가 authentication failed가 아니라 뭐 incorrect, permission deny 이런 거였으면 좀 다른 문제예요. 에러 코드는 둘 다 530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건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건,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테스트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건 FTP 자체를 이 리눅스 환경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표 FTPD를. 그리고 재설치, 재세팅, 그리고 다시. 이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방식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안 됐어야 그 방식을 써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제가 실패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전 리눅스 수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제 컴퓨터에다가도 이 버추얼박스 세팅을 해서 해봤는데, 그 530이 안 떠요. 저도 몇 번을 해봐도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어제도 이게 530이라는 그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고 물론 할 거지만 다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떠요. 저는 이게 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에 제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수업 페이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 가끔 들어오셔서 뭐 새로 올라온 거 있나 한 번씩 봐주시고. 근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웬만한 에러들은 에러 코드와 에러 내용을 검색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눅스를 저보다 좀 더 잘 다루는 지인한테도 물어봤는데 지인도 이런 경우는 모르겠대요. 본인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반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대면 분들도 따로 얘기 안 해주신다는 건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거겠죠? 일단 대면 분들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분이 없으니 네, 다음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다음 주 수업에서 배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우리가 다음 주 수업부터는 지금 이제 FTP 설정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DB도 활용하고, DB를 이제 FTP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DB 용도로 활용하는 거 하고, 여기에 서버 사이드 언어 같이 병목을 시켜서 화면에 유동적인 결과물을 띄워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서버 사이드 언어는 뭐 뭘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 문법 같은 거 크게 생각 안 하고 저 따라서 할 때 편한 거, PHP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PHP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뭐 PHP나 ASP나 뭐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시나요? 얘네 그냥 크게 어려운 별거 아니고요. 얘네가 서버 사이드 언어의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버 사이드 언어의 종류에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바나 뭐 C나 뭐 파이썬 같은 거,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이 친구들도 다 서버 사이드 언어예요. 근데 PHP 얘도 마찬가지.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얘네 자바나 C나 파이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따라치기도 버거워요. 근데 PHP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조금 추가돼요. 근데 저 자바랑 C나 파이썬 이런 애들은 이건 이거대로 있어야 되고요. 자바는 자바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얘를 사용을 할 거니까 얘를 설치하는 것도 해야겠죠? 얘를 설치해서 얘 문법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 진행해 볼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설정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화면에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문자 보여주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물음표 치고 뭐 단 해가지고 뭐 20을 줬다. 그럼 여기에 9단 20단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할 겁니다. 좀 더 스마트하고 유동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PHP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와서는 사실 얘를 공부해야 돼 라는 소리는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얘는 뭐랄까 앞으로의 발전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것들 잔유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이 엄청 많겠죠. 웹사이트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꽤나 많을 텐데,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들, 그 웹들을 다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이 PHP로 만들어진 웹이 80% 이상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PHP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80% 이상인 이유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간단하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마무리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간단한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 진짜 막 엄청나게 기능이 빵빵하고 잘 만들어진 사이트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그런 사이트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사이트가 섞여 있을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웹이 100개라고 치면 진짜 빵빵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건 한 20개 넘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이 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도 예로 되어 있는 애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생뚱맞게 갑자기 PHP를 가지고 쓴대 라고 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던 거기도 하고 제일 간단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또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작업을 완료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9일차잖아요. 수업이 9일차인데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10일차, 11일, 12일, 13일, 14, 15 해서 총 6일 남아요, 수업이. 이 PHP를 건너뛰고 들어가도 사실 그 다음 내용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PHP를 그냥 하고 나머지 부분은 되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거 배울 거예요. 도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도커? 이거는 뭐 당장 시작할 건 아니지만 검색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 이 친구를 알고 모르고는 이 서버 관리에 있어서 작업 속도가 조금 가장 보태서 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커를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도커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뭐 이 정도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쭉 진행을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이래요. 도커를 배우고, 기본적인 걸 배우고, 도커를 활용해서 파이썬의 베이스 프로젝트인, 장고를 사용한 베이스 프로젝트인 그 프로젝트를 이제 웹에다가 띄우는 것까지, 이게 사실 목표긴 해요. 우리 수업 마지막 날까지 가는. 근데 되는 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수업도 없고 다음 주 수업이니까 혹여나 이제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내일이랑 주말 활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530 문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선가 뭔가 잘못되긴 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다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말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제가 대답을 빨리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